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임기 내 착공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앞서 선체를 옮기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배에 실린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복원하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 전 5.18 트라우마 센터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46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지만 임기 내 착공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 그런데 시민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지하철 2호선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임기 내에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접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선 착공하려던 운천저수지 구간 공사를 일단 미루고 환경영향평가부터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호선 착공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됩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광주시 의회 권고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구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장 변경이 2호선 공사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착공 시기만 늦춰질 뿐 공사는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착공 반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요구가 관철되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실시 설계와 예산 집행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잘못된 예산 편성해놓은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을 다른 데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빨리 지금 현재 저는 전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장 경선 등에서 선거 쟁점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은 원튼 원하지 않든 지방선거 이슈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대 공약을 내건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성과 반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후보 진영의 특성상 쟁점화 자체가 자칫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 싸움으로 민선 6기 4년을 보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또다시 해묵은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낮에는 제법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가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6도, 나주가 영하 7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8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이 실효 습도가 50%만 돼도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광주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2.7도, 화순 영하 8.1도까지 떨어져서 아침은 좀 춥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7도, 담양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6도, 장흥이 9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7도, 광양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앞두고 선체를 부두와 수평으로 옮기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완료된 지 316일 만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400톤에 달하는 세월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체를 여러 번 조금씩 움직이는 방법으로 기존 위치에서 바다 쪽으로 1.5km가량 이동했습니다. 선체는 3시간 만에 90도 회전됐고 부두와 수평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놓였습니다. 세월호 평행 이동 작업은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 바로 세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를 돌리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3단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1단계는 이제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체 이동 작업을 지켜봤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월호를 바로 세워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바로 세우는 것과 같다고 저희들. 선체 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L자 형태의 철제 수직빔 설치 등 선체 보강과 직립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는 5월 26일에는 세월호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만톤급 해상 크레인이 투입됩니다. 해상 크레인은 쇠줄 8개를 이용해 부두에 놓인 세월호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6월 중순까지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고 미습자 수색과 기관구역 정밀조사 등 참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실려있던 차량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복원 작업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기록 분석을 통해 참사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데 진실을 찾는 일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화물칸 C데크에 선적된 차량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는 모두 26개입니다. 이 가운데 17개의 장비에서 녹화된 기록이 복원됐습니다. 세월호에 차량이 실렸던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에서 녹화가 중단된 참사 직후까지 전체 기록이 조사 대상입니다. 바닥과 벽면 등 선체 내부 상태는 물론 사고 당시 선체 기울기, 침수 과정 등이 비교적 또렷하게 기록돼 있어 조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낡아 호환되는 부품을 찾기 어려운 데다 기록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분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장면에도 녹화된 시각들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영상이라도 시간이 좀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더욱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임박하면서 확보된 블랙박스 가운데 9개는 복원하지 못하고 일단 보전 처리만 해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이 특조위 구성이 지금 이제 법안으로 이제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만 원만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2기 특조위는 그러나 야당 측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구성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 전 5.18 트라우마 센터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가 체제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터뷰 등 활동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 자유에 해당돼 경찰이 보안관찰 신고기간 갱신 이유로 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특별 사면됐지만 18년째 보안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1건의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5건, 흑색선정 여론조작 등의 순위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 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혜자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광주의 성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20년 넘게 행정과 정치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수도 육성과 군공항 이전 등의 대선 공약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경제인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을 확대하라고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고 국회의원 재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여성 후보를 우선 공천하라고 여야 정당들에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민심과 정치권 지형 변화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윤 자유한국당 광산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안 그래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당세가 약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민심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중소사업자와 서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중소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단순 일자리까지 걱정이 줄어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언제 변할 줄 모르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지나친 저자세로 한 것도 실망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여 년간 광주에서는 전신인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선출직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고요. 또 후보조차 일부 지역에 내는데 그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역주의에서 오는 편견과 선입견 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출직을 내지는 못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의 청년 신보라 의원과 전남의 조훈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켰고 이들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시민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더 잘하라는 책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1명과 시의원 그리고 또 구의원도 당선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예, 이번 지방선거는 3개 여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1개 야당으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문제로 인한 안보 문제, 한미 동맹, 개헌 문제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볼 때 여당과 야당이 공존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구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차기 선거에서 교두보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보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방선거를 이끄는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할 후보가 있는 건가요? 예, 이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또 저희가 신선한 인물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처리를 발목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서 지역민들이 또 최근에 실망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저는 5.18 당시 광주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웅 사단장과 함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장본인입니다.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결의를 환영하고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하여 마침표를 찍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해서 이번에 정말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분위기를 이어가서 또 지역의 지지를 더욱더 확산시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신규 지방공무원 464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행정직군 257명과 기술직군 207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이 14명, 연구사 10명, 8급 26명, 9급 공무원 414명 등입니다. 431명을 우선적으로 뽑는 1차 임용시험은 5월 19일에, 연구사 등 33명을 뽑는 2차 임용시험은 오는 10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장애인 28명과 저소득층 28명을 구분해 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20일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광주 지역 경제계를 이끌 상임회장을 선출합니다. 이 앞서 상공회의소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에 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융합 광주전남 연합회 신임 회장에 강용선 대웅 S&T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500여 회원사가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특화된 기술력을 함께 공유해 불확실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밝혔습니다. 네, 곧 새학기가 시작되죠. 교복값이 한 번 구입하려면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교복도 구입하고 나눔의 의미까지 더하는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복들이 걸려있는 공간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누가 사갈세랴 여러 벌을 집어드는 손길이 바쁩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교복 나눔 행사의 모습입니다. 이 와이셔츠와 바지 한 벌의 공동구매 가격은 8만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벌당 1,000원씩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바지나 자켓 하나만 해도 4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담을 크게 덜게 된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애들이 계속 크고 살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매를 해서 계속 병행해서 입히니까 좋더라고요. 작년에 입던 교복이 좀 작아져서 좀 타기는 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하지만 이미 수선을 한 탓에 재수선이 어려운 옷들이 많은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배님들이 이거 치마를 줄여가지고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줄인 거는. 올해 기부된 교복은 5천여 점.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매년 높아지는 인기를 고려하면 물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많은 교복을 수거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면, 그다음에 예산적인 면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복 나눔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복 구입 지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소화전 동파 등의 사고가 잇따랐던 복도형 국민임대아파트에 외부 세시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외부 세시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LH가 세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 외부 세시가 없는 복도형 국민임대 아파트는 55개 단지 3만 8천여 가구로 4,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계 사료작물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계 사료작물 파종 실적은 3만 8천 헥타르로 계획 면적의 9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라남도는 파종된 사료작물도 겨울 한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 상순까지 봄철 보충 파종을 실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에너지밸리 거점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성철 한전 KDA 사장을 4대 공동협의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푸른길 도서관에서는 책놀이와 발달 율동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야 놀자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5, 6살 아이들을 위한 창의놀이 프로그램이 5월까지 진행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학, 과학 강연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토요일 수학 코칭 강연에서는 자녀의 수학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에게 팁을 제공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코딩의 역사와 문화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무료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특강과 찾아가는 교육이 개설돼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잘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설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구를 연고로 둔 록밴드 아프리카가 오는 24일 광주 하멜 아트홀에서 2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칩니다. 이 밴드의 주 레퍼토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한 민중가요들, 음악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4집 앨범 수록곡들과 따뜻한 어쿠스틱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낮에는 제법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6도, 나주가 영하 7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낮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8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이 실효 습도가 50%만 돼도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대부분 20에서 30%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광주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은 좀 추운데요. 광주가 영하 2.7도, 화순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장성이 7도, 담양이 8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6도, 장은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7도, 광양은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눈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는 금세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